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 날입니다. 네, 간밤에 나스닥 증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의 지금 종합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호재 부분이 너무 명확해서 그런데요. 빅테크 실적 랠리가 주도로 이어지고 있고, 80% 가까운 이제 회사들이 컨센서스를 계속 상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매출이 이렇게 오르는 것만 봐도, 전체 시장이 괜찮구나, 좋구나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버블버블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실적이 받쳐주는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은 어,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지금 CPI 발표도 있거든요. CPI 발표가 원래는 이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발표 예정이 아니었는데 트럼프의 이제 CPI가 발표해도 좋다라고 해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결국에는 좋은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타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잘 방어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관세 정책에 따른 소비자들한테 물가 가격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는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월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명분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거죠. 음. 거기다가 실적 랠리가 주도돼 있고 유동성도 확보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좋고, 그럼 뭐다?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세부적으로 종목을 한번 더 보자면요. 현재 간밤 나스닥의 종목 움직임은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었는데 테슬라의 상승세가 좀 유독 돋보였어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점 대비 8% 올려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의 상승분 때문에 국내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시장 움직임인데 전체적인 에코프로 2차 전지 상승 랠리가 띄워주고 있죠. 기존에 이제 2차 전지가 올랐던 게 이 테슬라의 실적 기대감, 테슬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메가팩 사업, 이 메가팩 사업, 그리고 전기차 인도량이 지금 사상 최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당연히 배터리 부분도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원래 실적이 마이너스 상태여서 지금 플러스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실적도 이제 받쳐주기 시작하니까 지수 올리는 용도 겸 오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실적 발표 위에 하락해서 어제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7%였는데 지금 다시 테슬라가 상승하니까 같이 연동돼서 2차 전지 랠리가 튀어주는 모습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 쪽도 지금 봐야 된다. 이제 메인 테마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담이 적은 게, 보시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여기 이 큰 자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주가가 하단 자리란 말이에요. 하단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보다 적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아래 자리에서 수급을 누적시켜서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약간씩 쌓여 있지만은 2차 전지는 그러기에는 피로도가 없기 때문에 오를 때 팍팍 오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2차 전지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 코스피를 탄력적으로 올려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반도체가 피로감으로 약간 상승률이 낮을 때 2차 전지가 대체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원전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원전하고 조선도 마찬가지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 뭐 방산까지 해서 한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업체들이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 당장에는 2차 전지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마이너스 5%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표들을 보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뚫어준 상태고요. 그래서 지수가 플러스 2%가 넘는 상승 상태, 거의 한 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초기에는 이렇게 갭 상승을 띄워놓고도 지수가 이 정도면 원래 3% 4%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1.2%밖에 안 올려줬단 말이죠. 초반에. 그래서 이거 지수 다시 한번 또 하락하려고 크게 돌려주나 했는데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지금 시세를 받으면서 이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다시 윗방향으로 돌리는구나 인정을 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보시면 2차 전지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크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실적도 플러스고 테슬라가 지금 이끌어 주잖아요. 게다가 아까 뭐라고 했죠? 유동성 공급. 게다가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올릴 거를 찾아야 되는데 2차 전지가 가장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좀 계단식으로 오르는 감이 있어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이 조정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조정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아래 하단 플레이가 나왔을 때 근데 참지 못하고 지금 사실 보시면은 이미 상방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냥 상방 시작에서 지금 장중 내내 거의 한 오후 2시인데 지금 1%를 올려줬단 말이에요. 이미 가격적인 측면에서 미리 다 올려놓고 지금 상승분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지 못하고 나도 사야 되는데 하면서 윗자리에서 샀다가 계속 손절하고 윗자리에서 샀다가 손절하고 그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거 개인들은 어려워요. 장 초반에 이미 여기 일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 초반에 올려놓는다 그냥. 장 초반에 올려두고 눌러버리고 올려두고 눌러버리고 눌러버리고 다시 한번 올려두고 눌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을 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반도체가 계속 오른다라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보고 있는 거지만은 접근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초반에 올려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참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다 들어가시더라도 눌릴 때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또 가격 라인을 한번 잡아보자면은 지금 반도체나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 이탈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 46만 원 부근 자리 음, 내려온다 하면은 저항으로 눌림목을 짧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엔 뭐냐면은 지금 상승기에 지금은 무조건 상승기인데 여기에서 초기에 진입하지 않았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놓친 건데 놓친 걸 인정을 하고 보느냐 아니면 누구는 다 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것 같은데 고점에 사가지고 계속 손절 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은 상승기는 상승기다. 이건 인정하고 보고 다만 지금 모든 국내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거를 포모감에 고점에 사게 된다면 이런 고점에 사게 된다면은 주가적으로 단기간 계속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난 눌릴 때 들어가야지. 그럼 최소한 난 눌릴 때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올해 3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옛날 구독자분들은 3월 달부터 이 아래 하단 자리에서 봤던 말이죠. 이미 볼 사람들은 이런 아래 하단 자리에서 여기 중단부 30만 원, 40만 원까지 먹고 팔았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좋긴 좋은데 밸류도 좋고 26년 전망도 좋은데 결국엔 마지막 이 광기, 이 포모감에 마지막 사는 사람들을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주변의 커뮤니티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야 너 SK 샀니? SK 하이닉스 샀니? 삼성전자 요즘 좋대. 고민만 하다가 나 결국 샀어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얼마 안 가서 주가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좀 커뮤니티나 전체적인 주가 흐름, 내가 어디 고점에 샀냐 안 샀냐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별적인 좀 세부 사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SK 하이닉스는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얘는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단 자리 한번 맞을 때 이렇게 지지 버텨주는 구간,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 지금 가격 94,000원, 9만 원, 9,500원 요런 가격대에 진입하신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왜냐면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따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2차 전지는 단발적인 상승이 많아요. 어제 마이너스 7% 조정 준 다음에 그냥 전고점 그냥 뚫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지금 추세 각도가 상당히 이격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눌림새도 굉장히 작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이 추세 흐름상이 이제는 이제 전고점 이런 부분에서 86,000원 다시 내려온다면 아니면은 여기서 전고점을 확실하게 못 들어주고 여기 다시 내려온다면은 짧게 진입하는 게 좋은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한번 잘 잡아두면은 추가적인 상승폭은 꽤나 클 수도 있다.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횡보 흐름세를 튀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만 계속 연속적으로 받쳐준다면 지수적 상승 탄력 받아서 쭉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나는 일단은 윗자리에서 산 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손절선을 나는 최대한 눌릴 때 들어갔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떨어질 때 샀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이 고점에서 6%, 7%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갔어. 하면서 반등을 먹고 거기서 뭐 마이너스 4%, 5%더 떨어지고 하면은 한 2차 매수 시도까지 생각하다가는 손절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두고 봐야지 지금 이 포모 상태에서 고점에 들어갔다가 결국엔 나중에 이 2차 전지 대시세도 여러분들 아시죠? 아실 분들은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가서 여기 고점에 물린 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터져줬을 때, 참지 못하고 매수를 진행했을 때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어요? 음. 지금은 뭐 액분으로 해서 이렇지만은 지금 최고 30만 원에서 결국에는 8만 원,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승장에서 고점의 매수자는 되지 말아라. 다만 지금의 상승기는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다. 저점을 안 잡았으면 그런 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해서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도 충분히 이제 순환매, 미투온과 더불어서 메인 쪽으로 볼만 하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코스닥, 코스피 지수 상승에 이어서 탄력적으로 받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 이런 화장품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얘네들은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기존에 이미 수개월간 실적에 대한 기대값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좋은 건 아는데 기대치만큼 채우냐는 거겠죠. 기대치만큼 채우냐는 건데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늘었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들어봐야 되고 지금 가장 뭐 보다도 메인 테마인 거는 2차 전지 반도체 위주로 그나마 노는 게 눌릴 때 들어가서 노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이 로봇의 대시세 흐름은 나오지만은 워낙에 이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안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나마 하는 것들은 테슬라가 가야지 따라 붙는 건데 휴머노이드가
그렇기 때문에 고점 플레이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스윙 자리로 왔을 때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올려서 지수 플레이를 올려준다라는 건 없거든요. 그보다 이제 테마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방할 때는 단기간 하방 크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아셔가지고 눌림목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지수 상승률에 대비해서 많이 좀 미약한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부담 없이 어느 정도 길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이 이제 내가 상단 부분이냐 하단 부분이냐, 이게 만약에 상승기가 끝나고 하락했을 때 이전에 에코프로처럼 뭐 반토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0%될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상승기에 나도 추세 타다가 손절은 칼손절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포모감 때문에 손실을 더 크게 볼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가치주 뭐 하는 게 좋겠죠. 가치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 메지온이나 카페24 요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카페24가 지금 최근에 하단 자리에 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있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저렴합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정말 한 4-5배 정도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많이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임상 3상에 대한 성공 확률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 임상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리스크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 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인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상승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추가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전이나 조선 쪽 하나오션까지도 돌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장에서 사실 볼 게 없어요.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를 타야 되는 게 지금은 메인 테마예요. 근데 이걸 누가 손절을 딱 칼같이 하고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역설적으로 누가 바보같이 먼저 물려서 들어가느냐. 그럼 나중에 또 광기 타가지고 결국에 올랐을 때 바보같이 제일 먼저 산 사람들은 그나마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겠죠. 네. 결국엔 그 또한 나중에 가면은 크게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항상 어느 정도의 기본 원칙, 손절에 대한 원칙은 걸고 가셔야 된다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